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미국의 작가인 호손의 주홍 글씨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손은 어떤 작가이고 또 호손이 쓴 주홍 글씨는 어떤 줄거리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품을 해설을 하면서 생각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홍 글씨의 소설의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 여기서 말하는 상징은 또 어떤 것이고, 또 논리학에서 말하는 사실 판단과 충족 이유는 어떤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홍 글씨를 쓴 호손은 어떠한 작가이며 이 주홍 글씨는 어떤 줄거리로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손은 1804년 세일럼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유명한 그 주홍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 주홍 글씨는 상징적인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또 이 호손의 조상은 17세기경에 미국으로 이주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인 윌리엄 호손은 지역 행정장관이었죠. 지역 행정장관이었는데 퀘이커 교도를 1692년에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식으로 재판에서 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홍 글씨를 쓰면서 호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그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손의 할아버지는 행정장관을 지내고 또 해운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부자가 되죠. 아버지 또한 배를 타는 그 선장이었지만은 불행하게도 바다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호손은 4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매닌가라고 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작문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펜쇼라는 소설을 한 편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큰 인기를 끄지를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고, 이후로 새 언덕의 골짜기, 늙은 여인의 이야기, 이런 단편들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주홍 글씨는 1850년에 몇 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썼던 결과이죠. 쓰면서 생각을 호손이 많이 했던 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청교도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렇게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이 주홍 글씨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세 사람이, 그러니까 헤스터라는 사람을 놓고 두 남자가 서로 사건을 벌이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어져가는 그런 소설이죠. 나중에 헤스터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나중에는 이제 같이 묘지에 묻히게 되지만은 상당히 비극적이고 또 슬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소설이 바로 주홍 글씨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호손은 미국에서 일약 인정을 받는 그런 소설가로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호손의 주홍 글씨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스턴 형무소입니다. 그 보스턴 형무소 뜰 앞에 한 여인이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오는데 형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을 오후 1시까지 잘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여인의 가슴에는 A자라는 주홍 글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딸이 안겨져 있었죠. 3개월 된 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물어보죠. 또 목사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하고 간통을 했느냐? 그 범인이 누구냐?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스터가 주인공인데, 자, 주홍 글씨니까 주홍 글씨 색깔로 써보겠습니다. 헤스터가 주인공인데 가슴에 A자를 달고 있죠. 이 A자는 영어로 adultery, 간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간통했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하지 않죠. 자, 근데 그 군중 속에 어떤 한 사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눈빛이 마주치는데 그 사내는 입에다 손을 이렇게 대면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칠링워드죠. 칠링워드, 이 두 사람은 영국에서 결혼을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칠링워드는 영국에서 학자였죠. 그런데 그 광경을 칠링워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헤스터는 여기서 형벌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변두리, 마을 변두리에 조그만 오막집을 지어놓고 살게 됩니다.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딸은 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진주, 조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변두리에서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수공예, 그다음에 바느질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 헤스터는 열심히 살아가게 되죠. 또 칠링워드는 워드대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7년이 흐른 뒤에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칠링워드는 학자고, 자, 헤스터는 주인공이고, 이 딤즈 데일이라는 젊은 목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굉장히 아주 수재죠. 두뇌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딤즈 데일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많은 인정을 받죠.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헤스터하고 간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범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채찍질을 하고 또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딤즈 데일 목사 굉장히 훌륭한 목사다라고 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프니까 칠링워드라는 사람이 딤즈 데일 의사로 들어갑니다. 영국에서는 학자였지만 나중에 의사로 변하죠. 그래서 이 딤즈 데일을 치료하는 의사로 들어가서 같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살게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딤즈 데일이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픈 데가 없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아하, 이 딸 펄의 아버지가 딤즈 데일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 딤즈 데일의 성격은 굉장히 섬세하죠. 섬세하고 감성이 많고 예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파악한 칠링워드는 복수를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까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죠. 자, 그러나 이 딤즈데일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헤스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딤즈데일이 어느 날 헤스터에게 우리부터 고백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칠링워드에게 가서 이 헤스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딤즈데일이라는 사람을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좀 해달라 하니까 칠링워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자, 이렇게 고통 속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뉴잉글랜드 경축일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딤즈데일이 처형대, 즉 그 교수대 위에 올라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헤스터와 간통한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죽고 말죠.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 주홍 글씨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둬야 할 것은, 처음에 헤스터는 A라는 그 간통을 한 범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많은 그 착한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A블, A가 아니고 이제는 긍정적인 뜻의 A,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 주홍 글씨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가와 그다음에 주홍 글씨의 줄거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청교도와 주홍 글씨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시작은 미국의 보스턴 감옥을 주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또 17세기 미국 사회는 청교도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청교도는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소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17세기경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죠. 또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호사스럽고 화려하고 사치한 이런 모습을 반대를 하죠. 심지어는 음악이나 소설이나 연극까지도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즉,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성실성이나 근면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본성이나 존엄성을 억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호소는 주홍 글씨를 통해서 그 시대 미국 사회를 비판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즉, 호소는 미국 사회의 그런 모습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청교도적인 삶의 허구를 주홍 글씨를 통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주홍 글씨를 보면 알겠지만은 헤스터란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딤즈데일이 나오고 칠링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통했다는 그 제목 하나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을 받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이러한 아주 강력한 그런 처벌들, 이런 처벌들은 과연 인간의 본성이나 존엄성을 너무 많이 억압을 하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이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주홍 글씨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즉, 다른 식으로 우리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슴에 A자를 달았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어덜터리가, 즉 간통한다는 것이 에이블로 바뀐다고 그랬죠. 유능한. 호소는 이 간통했다는 A라는 주어 글씨보다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걸로, 즉 죄를 졌으면은 죄를 참회하고 반성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 바로 주홍 글씨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또한 딤즈데일 목사죠. 이 딤즈데일은 헤스터가 처형대 위에 올라가서 그 범인이 누구냐, 너가 간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딤즈데일인데, 이 딤즈데일은 그 이후로 많은 가슴에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무려 7년이나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딤즈데일 가슴에도 헤스터가 달고 있던 것과 같은 A자가 실제로 내부에, 헤스터는 바깥으로 A자를 걸고 있었지만은 딤즈데일은 양심적으로 마음에, 가슴에 A자를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결국 참회하고 반성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졌지만은 참회하고 반성을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죄를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벌을 처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즉 청교도들의 그러한 율법적인 것 또는 엄격한 규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탄생된 소설이 바로 주홍 글씨다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는, 그러나 호소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철저한 청교도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교도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청교도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줄거리와 해설을 가지고 생각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홍 글씨의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죠? 드라마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가요?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를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삼각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삼각관계. 그래서 이 소설도 일종의 삼각관계 구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 헤스터가 있죠. 자, 여기에 칠링워드가 있습니다. 또 목사인 딤즈데일이 있죠. 이 세 사람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칠링워드와 헤스터는 영국에서 남편이었죠. 또 이 남편은 학자였습니다. 먼저 헤스터가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후에 딤즈데일과 헤스터의 관계에서 서로 둘이 좋아 지내가지고 딸 펄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을 해 볼 것은 이 헤스터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아주 강인한 여인상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영화 베너에 보면은 베너에 선생님 잘 기억이 없지만 그 누이 동생인가 누나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인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다음 딤즈데일은 목사라고 그랬죠. 목사. 헤스터와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헤스터와 딤즈데일이 서로 간통을 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것이죠.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두운 모습인데 딸 이름이 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주인데 어떤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 무언가 조금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에서 진주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칠링워드는 나중에 딤즈데일이 펄의 아버지임을 알고 복수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칠링워드는 나중에 이제 의사로 변하고 이 사람은 지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 딤즈데일은 정신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칠링워드가 어떻게 학자지 않은가요? 그리고 지성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합니다. 예리하고 어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딤즈데일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헤스터와 칠링워드는 나이 차이가 좀 나죠.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국 헤스터가 좋아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와 같은 그런 이치인데, 그런데 이 칠링워드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면은 지옥에서 불쑥 솟아나온 사람같이 아주 악마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헤스터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헤스터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라고 이 딤즈데일이 또는 칠링워드가 자기 남편이고 딤즈데일이 자기가 같이 간통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속에 감추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고백하고 알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주어 글씨의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그 인생의 기준선이 있겠죠. 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헤스터라는 사람은 간통을 했기 때문에 범인이 되죠. 죄인이 돼서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와주고 인정받고 해서 나중에는 어덜터리가 아니고, 즉 간통한 그런 죄인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딤즈데일이죠. 딤즈데일 이 목사는 처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헤스터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살죠.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런 양심의 가책을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자신에게 가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유능한 목사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마지막에 칠링워드입니다. 헤스터의
남편이죠. 영국에서 있었던 그 남편인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학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요새 말로 하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딤즈데이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죠. 결국은 자기 아내였던 헤스터로부터 지옥에서 어느 날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칠링워드도 이러한 이야기 흐름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맨 먼저 사건의 발단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통을 해서 A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게 됐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소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딸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른 데 보내려고 하고 또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칠링워드가 딤즈데이를 치료하는 의사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어느 시기가 되면은 위기가 닥치죠. 이 위기는 이 딤즈데일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게 되고 또 헤스터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갈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절정이 된 절정 부분에서는 공개를 합니다. 내가 범인이라고. 자, 마지막에 이제 결말인데 이 소설에서는 결말이 그렇죠. 다시 이 헤스터가 보스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죄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다. 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살죠. 살다가 죽고 나중에 딤즈데일 옆에 묻히게 되는 이런 소설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홍글씨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홍글씨와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어떠한 것을 매개로 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을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보면은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상징은 다의성,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함축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상징. 영어로 말하면 심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심볼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부신이랍니다. 부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건데 이 부신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죠. 이런 모습입니다.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동전을 두 조각으로 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다 A자를 이렇게 해서 두 조각 내서 너가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자, 이런 데서 유래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심벌인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이 십자가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데 주홍글씨 A자는 바로 여러 가지 상징을 하고 있죠. 도덕적인 그런 상징 또는 종교적인 상징, 심리적인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심적인 이런 상징들은 바로 형벌이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주홍글씨와 곁들여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사실 판단이 있습니다. 사실 판단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이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할 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는 이러한 용어의
맞춰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어떤 마을에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옆집 총각을 보니까 도끼를 가져간 범인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총각의 손을 보면은 도끼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산에서 그 도끼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 노인의 눈에는 그 총각이 다시 이 도끼를 가져가지 않은 범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사실을 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 사실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사실이지 않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사실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사실은 어떤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주홍 글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충족 이유율이 있습니다. 충족 이유율은 생성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런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인식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존재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려면 그 사건의 전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소설을 보면은 전과 후가 흐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위의 충족 이율이 있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즉 실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소설에서 실천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A자는 죄값을 하는 그 형벌을 받는 것, 이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뒤바뀌죠. 그래서 이 행위의 충족 이유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글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헤스터와 같이 간통죄로 주홍 글씨를 A자를 달게 되는 그런 형벌을 요즘에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또 한 가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규범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 개인을 억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성을 억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 의지에 의한, 자유의 의지에 의한 그런 자유로운 신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신념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가치관들과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가? 한 편의 글을 잘 한번 쓰고 생각을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호선이 쓴 주홍 글씨를 가지고 청교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개인의 신념, 또 집단의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